자, 프린트 다 보시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고, 너네들이 외워야 될 공식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이제 개념 공부를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은 아마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제 이 단원 자체가 그냥 어렵게 내자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어려운 단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원의 정의가 뭐니? 딱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아무튼 그 모든 점들을 이어놓은 게 원. 맞아. 2차원에서 2차원에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써놨지만, 자, 이렇게 써있다는 거지.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평면 위에 한 정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고, 같은 거리를 원의 반지름으로 볼 거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일종의 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것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자취. 오케이? 자, 우리 자취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그치? 좌표를 정해주지. 자, 문제에서 자, 이놈의 자취를 구해라고 한다면 그놈을 뭐로 찾겠다? x, y로 두겠다. 나머지 필요한 점은 뭐 a, b, 뭐 m, n 아무렇게나 잡아줘도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어떤 한 정점이 있대. 이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이 있겠지. 이렇게. 그치? 엄청 많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놈의 자취거든. 요놈의 자취. 그 요놈의 자취니까 나는 얘를 x, y로 둘 거다라고 한다면, 자, 이 중심은 뭐라고 하는 거야? 중심은 a, b라고 잡아준다고 보통.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로서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식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와 관련된 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봤더니 x, y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리는, 중심부터 거리는 r이래. 그치? 그래서 이것은 거리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자, r이 된다로 쓸 수가 있겠고,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이 돼요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해석해 줄 거냐면, 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자리는 1이야. 그리고 그 xy는 원주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줘. 표준형.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또 뭐가 있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반형. 자, 특히 표준형에서, 자, 이게 만약에 중심이 a, b가 아니라 원점이야. 원점이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든 쓸 수 있냐면은 a, b에다가 0을 집어넣어줄 테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얘가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 r자는 1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어쨌든. 그치? 자, 그런데 자, 이게 표준형이라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냐? 자, 일반형은 바로 얘를 전개해서 쓴 거야. 오케이?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 써줬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상수는 그냥 대문자로 볼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해주고,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알겠지? 자, 그러면 너네들이 언제든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고치는 건 어렵지 않죠? 그치?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해주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 이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과 일반형을 써놨는데, 자, 이 일반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 여기. 오케이? 뭐라 써있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대.
그럼 왜 그러지? 라는 생각도 이제 잠시 이따 해볼 거고 다시. 자, 또 이런 모양으로 써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다 원의 방정식은 아니야.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양들을 저 앞에서부터 많이 배워갖고 왔었거든? 오케이? 근데 이런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래. 그럼 제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써줄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이 창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라고 보는 거고, 또 x, y 항이 없어.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라고 하는 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너는 원의 방정식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왜 저렇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봐왔거든. 연립 방정식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뭐 2차 방정식이든 여러 가지 형태를 봐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2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뭐 3y 제곱, 여기까지 가지 말고, 자, 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가 y 더하기 뭐 3이 0.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저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저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냐? 일단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이 창의 개수가 달라. 그치? 자, 분명히 이 창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또 원의 방정식이 아닌 이유는 x, y 항이 있어. 자, 이 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x, y 항이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 플러스 2x 플러스 뭐 4y 더하기 16이 0이다로 이렇게 썼다 쳐. 16까지는 아니고 여기를 뭐 뭐라고 써볼까? 40이라고 써볼게. 얘가 여기라고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이 창의 개수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x, y 항도 없어.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겠네?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왜 원의 방정식이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라지 A에 해당되는 숫자가 2고 라지 B에 해당되는 숫자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숫자가 40인데 분명히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4C를 해봤어. 그럼 얘 제곱 해주니까 4 더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160. 그럼 얘는 음수야, 음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왜 필요한데요? 이게 양수란 조건이 왜 필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왜 필요할까? 반지름 음수가 되면 맞아. 반지름 때문에 그래. 반지름 때문에. 오케이? 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요거 표준형으로 다시 고쳐볼게. 이런 형태로 고쳐보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거니까, 자, 요 식을 이렇게 옮겨 봤을 때 x 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써주고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bx, by 써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c 넘겨버렸어. 이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4분의 a 제곱이 필요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4분의 b 제곱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던 숫자가 다시 써있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양변에 더해줘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도 우리가 더하기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해봤을 때 왼쪽은 자,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는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쪽이 뭐가 되면 이쪽이 통분돼서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써진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봤을 때 얘가 r제곱이잖아, r제곱. 그치? 요 부분이 r제곱이 되는 거야. 그 r제곱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반지름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그 양수가 되는 것이고, 얘가 양수니까 이 분자가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이 필요해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뭐를 써볼까? 4가 뭐 0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자, 쏘리. 좀 지우자. 자, 이렇게 되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 식이 원이 되기 위한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어떻게 갈 거냐? 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원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이것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자, 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얘가 원이면 나는 이걸 제곱해서 4K제곱 더하기 요것도 제곱할 거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C 즉 16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돼 라고 본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 정도 2차 부등식은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충분히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형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원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저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저 조건을 우리가 외워두지 않으면은 분명히 문제 풀 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렇게 공부를 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뭐 딱히 없지?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원에서 중요한 건 누굴까? 원의 방정식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인 거지. 그치? 중심과 반지름.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래. 예를 들어서 자, 중심이 자, 1,-1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자, 이걸 찾아봐 라고 돼 있으면 너희들이 이걸 보고 식을 어떻게 쓸 거야?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힌트가 나오진 않겠지,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다른 힌트들을 주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한번 찾아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자, 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에 또 x2, y2라는 점이 있어. 자, 이것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것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자, 우리는 이 두 점을 갖고 뭘 찾아낼 수 있어? 중심 찾아낼 수 있지? 그치? 원의 중심 어떻게 찾지?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원의 중심 나오겠지? 그치? 그럼 중심의 좌표 찾았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반지름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쓸 거 아니야. 이 되지, 요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네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네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알겠지?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얘기했듯이 봐. 지금은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뭐야? 자, 중심을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 반지름도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은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반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해 라고 하는 거지만 자, 너네들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이거. 자, 이걸 지름의 양끝점으로 할 거야. 그럼 x에서 x1을 빼주고 x에서 x2를 빼준 다음에 그 둘을 곱해줘. 또 역시 y에서 y1 빼주고 y에서 y2를 빼준 다음에 곱한 다음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더해서 0이야 라고 써주면은 저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점을 뭐라고 줄 거냐면 이 점을 뭐 이렇게 가볼까? 0,2라고 쓰고 이 점의 좌표를 4,6 요 8 정도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중심을 찾을 거야. 중심의 좌표는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가 뭐냐면은 2,5가 중심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도 찾아줄 수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자, 이 전체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 전체 길이가 뭐 된다?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해 줄 거니까 16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해 주게 되면 36. 그래서 루트 5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루트 52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뭐 일단 이렇게만 써줄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52가 될 거야 라고도 쓸 수 있을 거래. 그치? 이렇게 쓰는 게 나쁘진 않잖아.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두 번째 방법이 x에서 x1 빼주고 x에서 x2를 빼준 다음에 걔네들끼리 곱하고 y에서 y1 빼주고 y에서 y2 빼주고 걔네들끼리 곱하고 더해서 0이야 라고 써도 되겠대. 즉 뭐냐면 x에서 x좌표 빼주니까 x-0 x-4 써준 다음 또 이제 y좌표도 빼주면은 y-2 y-8 해서 더한 게 0이야 라고 써주면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된대. 오케이? 물론 얘를 전개해서 써보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뭐야? 4x 얘는 마이너스 10y 더하기 16은 0 이라고 써줄 수 있대. 그럼 얘는 이제 표준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더 편하고 얘는 일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식일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대. 그럼 뭐가 편합니까? 뭐가 편한 건 없어. 필요에 따라서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이걸 쓸 수도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 너네들이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얘는 또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것도 아까처럼 자취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자취. 원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취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봐봐. 이거 다시 지울게. 자, 우리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어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 원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분명 이 녀석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점 어떤 한 점 x, y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이놈의 자취를 구할 거야. 근데 자, 기억해봐. 내가 너네들한테 원이 있고 원에서 지름이 나타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걸 그리자라고 얘기했어. 뭘 그리자? 직각삼각형 그리자라고 얘기했어. 그치? 원에서 지름이 나타나면은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즉 무슨 얘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항상 x, y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난대 얘네들은. 두 직선이 늘 수직으로 만나? 그럼 또 역시 연관시켜야 되는 개념이 뭐야?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아보자면은 얘가 x-x1 분의 y-y1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기울기를 찾아주게 되면 얘가 x-x2 분의 y-y2가 되는데 그 두 기울기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돼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다. 그럼 분모끼리 곱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기, 이쪽에, 오른쪽에다 곱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y-y1, 자, y-y2는,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x-x2, x1, 곱하기 x-x2,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넘겨주면은, 그럼 우리가 원했던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져. 라고 보는 거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자취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얘기했듯이 이 방법이 좋으냐 이 방법이 좋으냐 그런 건 없어. 알겠지? 둘 다 알고서 그냥 둘 다 써먹으면 되는 것인데, 자, 이 증명 방법은 중요하냐? 증명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증명을 하다 보면은 좀 전에 했었던 내가 자꾸 너네들한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즉 뭐라고? 원에서 중심이 지름이 나타나네? 그럼 뭘 하지? 고민하다가 맞아.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얘는 그럼 늘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나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개념들을 자꾸 끌고 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자꾸 강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공부해 둬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점, 요렇게가 있는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번에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일단 지우고 가자.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 그치? 자, 삼각형의 외심은 몇 개가 있게? 하나. 삼각형 하나당 외심은 하나씩 존재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 이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반드시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원의 그 결정 조건이 뭐냐? 원의 결정 조건은 지난 점 3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원을 1개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찾아낼 수 있어 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방법. 자, 세 점을 자,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시켜.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자, A, B, C에 관련된 식이 3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 3개의 식을 연립해 주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A, B, C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원을 A, B, C를 구했으면은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치? 예상이 되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얘기했듯이 자,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원의 중심이 필요한데 이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그치?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을 어떻게도 찾지? 삼각형의 외심 어떻게 찾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니까 자, 우리는 이 변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선을 그릴 수가 있어. 수직 이등분선. 그치? 또 마찬가지로 이쪽 변과 자,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이 길 갖고 수직으로 만나는 선. 그러면 그 두 변에 원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줘야 되지만 두 변만 해도 돼. 그래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게 되면 그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 외심으로부터 점까지,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거리를 찾아주면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 그치?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쓴 것처럼 자,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즉,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여 연립하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반지름이 되니까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대. 예상되지 이것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아마 밑에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너네들 써봐.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는 점이고 얘가 B라는 점이고 얘가 C라는 점이고 여기를 P라고 잡아줬을 때, 자, P라고 잡아줬을 때 외심의 성질에서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선분 PA랑 선분 PB랑 선분 PC가 모두 똑같아 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거리가 같은 거지만 당연히 제곱을 해도 얘네들이 같아질 거라고. 그치? 자, 그래주면 이제 뭘 해주는 거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잡고 이렇게 두 식을 잡은 다음에 얘네들은 역시 연립을 해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두 가지는 바로 뭘 이용하는 거다? 외심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심과 관련된 특징은 내가 평면좌표 프린트 제일 앞에다가 다 써놨었지. 그치? 그럼 보고 당연히 공부를 해놔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당연히 여기도 너네들이 써갖고 와야 되는데 뭐로 써있어? 자,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을 알 때는 원의 방정식 이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보래. 해봐라. 할 수 있겠지?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두 점을 지르면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대. 역시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다 채워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 있는데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대. 왜지? 라고 한다면 너네들이 역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다 할 수 있겠지? 가능.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할게요. 졸지 마라. 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구할 줄 알아.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서 문제 풀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야. 문제마다 그렇게 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축에 접해? 그럼 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Y축에 접해?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X, Y축에 동시에 접한데? 그럼 난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어떤 방향성이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 원의 방정식의 이해는 역시 시작은 중심과 반지름이야. 알겠지? 자,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자, X축이 있어. 그 원의 방정식, 그 원이 이 X축에 접한다고 한다면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너네들 잘 생각해봐. 너네들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얘 중심을 A, B라고 해야지. 그럼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A, 마이너스 B라고 해야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얘는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A, B라고 할 거야. 얘는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A, 마이너스 A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잘 안 해, 애들이. 오케이? 뭐라고 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A, B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 A, P, A, B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말이야. 문제는 얘는 반지름이 얼마게? 그러면은 반지름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B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얘도 반지름 B야? 얘는 반지름을 B라고 쓰면 큰일 나지.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야, 마이너스 B. B가 음수가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일 수가 있냐고. 절대 그럴 수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통 마이너스 B라고 잡아준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을 이거 위에 쓰면 B로 가고 아래에 쓰면 마이너스 B로 잡아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냥.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위에서 접하는지 아래에서 접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절대값 B가 반지름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때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어떻게 쓸 거냐? 원의 방정식은 자, 중심을 A, B라고 썼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해서 쓸 건데 반지름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이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건 절대값의 성질에서 얘 뭐가 된다고? 얘 뭐가 된다고? 그 B제곱이지, B제곱.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절대값을 안 쓰고 그대로 B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X축에 접할 때.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살짝 그려두시고 그러면서 아 얘가 중심이 얼마가 되고 반지름이 얼마가 될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걸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줘야지 단순히 너네들 이거 주구장창 이것만 외워. 이거 외운다고 문제를 잘 푸는 건 절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랑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자, 같은 방식이야. 만약에 이제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 Y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한다면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또 접할 수가 있어. 그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접한다고 해가지고 너네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중심을 A, B라고 했고 왼쪽에 있으니까 중심을 마이너스 A, B라고 할까? 그렇게 잘 안 한다고. 오케이? 그냥 여기 있든 상관 안 하고 그냥 A, B라고 잡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중심은 A, B야? 그럼 반지름이 필요한데 이때는 얘가 반지름이거든? 그치? 이때는 여기가 반지름이야. 자, 이 녀석의 반지름은 뭐가 되고? 얘는 A가 되겠지. 그럼 얘는 반지름이 뭐야? 얘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야. 왜냐면 A 자체가 음수니까. Y축의 왼쪽으로 가 있잖아, 원이. 그치? 그런데 이거 상을 안 하려면 뭘 해주면 된다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거 자체가 그대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따라서 저 원의 그 방정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x-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b의 제곱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해 줄 건데 역시 절대값 a를 제곱해 봤자 그대로 a 제곱이 될 테니까 바로 우린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위에 걸로 가게 되면 얘는 당연히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아래 걸로 가게 되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래.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얘기했듯이 중심과 반지름만 생각해가지고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 절대값 혹은 y좌표 절대값으로서 생각해주면은 이거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금방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은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도 않고 너네들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 오케이? 생각하기도 쉬워. 그런데 가장 많이 틀린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들이 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럼 왜 여기서 많이 틀리냐?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가 있으면 딱 이거. 자,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요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뭘 생각하자?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그럼 그 어디가 뭔데? 바로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여기에 1, 4분면에서 접할 수가 있고 2, 4분면에 접할 수도 있고 3, 4분면, 4, 4분면에 접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기억할 거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기억할 거냐? 아니면 자, 중심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거 하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 하나 해서 2가지로 기억할 거냐? 뭐 니네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돼. 나는 이거 따로 할래. 그래서 난 4가지로 공부할래. 뭐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거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 2가지로 생각할래. 뭐 알아서 공부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 나는 1, 4분면에 있으니까 얘를 중심을 A, A라고 하고 얘는 3, 4분면에 있으니까 나는 중심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 알겠어? 그냥 통틀어가지고 A, A라고 가면 돼. 대신 얘는 반지름이 뭐냐? 얘는 반지름이 당연히 A가 될 것이고 얘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뭘로 가면 돼? 절대값으로 가면 돼. 절대값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때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쓰면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중심이
자,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를 a, 마이너스 a로 잡을 수 있어. 물론 이건 반대로 가도 돼. 마이너스 a, a로 가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부호만 반대면 돼. 에? 따라서 이 녀석에서도 우리는 x-a의 제곱이라고 썼으면 이번엔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당연히 a 제곱이 r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한다면 늘 같이 누굴 그려줄 거냐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같이 그려가는 거야. 이해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자, 중심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위에 자 있고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 라고 그랬어. 자, 그 원의 방정식을 찾아봐.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라고 한다면 얘기했듯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얘네들과 같이 세트로 등장해야 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누구냐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같이 그릴 거야. 오케이? 왜냐면 중심이 여기 아니면 여기 위에 있을 거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는 그 중심이 여기에도 있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자, 얘가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갈 거야. 좀 더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래.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볼 텐데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만나잖아? 그럼 중심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축에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래. 오케이? 또 마찬가지로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도 그려봐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또 만나잖아? 그럼 여기에서 중심이 있으면서 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도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찾아내줘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안 찾아서 틀린 경우가 반드시 생겨.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직선을 같이 그려서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자. 그럼 얘는 y는 x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 그럼 나는 얘를 a,a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 a,a가 어디 위에 있냐면 바로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시켜줘서 자, 첫 번째는 a가 2분의 1, a-2 그 넘어가면서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됐네. 그러면 요게 중심이 뭐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반지 이름은 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원의 방정식을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 자, 이렇게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 중심이 이번엔 여기 위에 있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중심의 좌표를 우리는 a, 마이너스 a로 잡자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그것이 또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저기다 대입시켜가지고 마이너스 a는 2분의 1 a-2라고 쓸 수 있대. 따라서 적당히 넘겨주게 되면 2분의 3 a가 2가 되면서 a 값은 3분의 4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x-3분의 4의 제곱 더하기 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y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그리고 9분의 16 넣어주면 이것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꼭 이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요 직선 두 가지를 같이 끌고 와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또 잘 풀릴까?
아니죠.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 잘 풀린 건 아니고 개념을 알고 있는 개념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자꾸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가 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줄 건데, 이것도 잘 기억해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는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 썼냐고.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와우. 에이. 자, 보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어. 그러면 물론 아무거나 수직으로 던져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던져주면 안 되고,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지. 그치?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y는, 자, mx-2m 4로 쓰고, 또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더하기 8 정도를 일단 쉽게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이걸 딱 만나면 너네들이 무슨 생각이 드니? 일단 열리. 수직인. 이거 내가 딱 보면 무슨 생각 하자고 그랬어, 이거? 수직. 이거 보면 무슨 생각 하자고 그랬어, 이거? M에 대한 항공식? 그래서 1차. 뭐라고? 이거 보면 무슨 생각 하자고 그랬어? M으로 묶은 다음에 2코만 이거만 할 사람 무조건 지나. 그래, 그 생각을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걸.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4를 지나라고 하는 직선인 거야. 자, 그러면 봐봐. 2,-4니까 이쯤에 2가 있고 이쯤에 마이너스 4가 있어가지고, 자, 늘 여기를 지난 직선이래.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뭐니, 이건? 이거 여기 바꿀게. 여기 2라고 쓸게, 2라고. 자,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 들어, 얘는? 얘는 보고 무슨 생각 들어? 얘도 항상 0,2를 지난 직선이야. 0,2를 지난 직선. 0,1을 지난 거니까 여기를 지난 직선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어?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치? 자, 이 밑에 있는 것은 요 점을 지난 직선인데 그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니까 대략 한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대. 만약에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잖아. 그치?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요 다른 쪽으로도 그려질 수 있지. 근데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게끔 그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런 얘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뭐라고? 자, 각 직선이 반드시 지난 점을 찾자. 지금처럼. 오케이? 각 직선이 반드시 지난 두 점을 이렇게 찾는 거야. A, B. 자, 근데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면 그 교점 P하고 A, B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대. 자, 요 교점을 우리가 P라고 잡아줬을 때 이 P랑 A, B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거래. 왜 그렇지? 여기 항상 어떻게 만난다고? 90도로 만난다. 90도로. 자, 90도로 만나면 그 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있다? 그 점이? 원 위에 있다. 원 위에. 오케이? 자, 다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게. 자, 옛날에 A나라와 B나라 임금이 있었어. 오케이? A나라와 B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자, A나라의 임금이 자랑을 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는 P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능력이 짱이야. 아주 좋아.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B나라 임금도 질 수가 없잖아. 그치? 야, 우리나라도 Q라는 수학자가 있어. 짱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두 왕이 어때? 야, 그러면 누구 수학자가 더 짱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한 거야.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야.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 그래서
그럼 두 이제 수학자의 의도, 의중은 상관없이 일단 두 왕이 대결을 이제 성사시켰어. 그래서 두 수학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1번 문제 풀어보고 2번 문제 풀어보고 막 하는 거지. 그 문제를 누가 잘 푸냐를 했어. 그러다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자, 직각삼각형을 누가 더 많이 그리는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야. 누가 직각삼각형을 더 많이 그리냐.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수학자는 막 자를 내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막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수학자는 야, 여기다 원을 그리는 거지, 원을. 오케이? 원을 그리고 거기다 지름을 딱 그린 다음에 난 끝났어. 난 다 그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더라도 무조건 얘가 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수학자가 그렸다라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름이 있고 원주에다가 어떤 점을 갖다 붙이게 되더라도 무조건 여기가 90도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A, B는 딱 고정돼 있지만 A, B는 고정돼 있지만 이 P라고 하는 교점이 어딘가에서 있어. 어딘가에. 근데 항상 그 P에서 90도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P에서 늘 90도로 만나? 그럼 저 P가 막 그 P가 여러 군데 있겠지. 그치? 그 P를 다 연결하면 얘가 뭘 그리게 된다고? 원을 그리게 돼 있다고. 오케이? 원을 그릴 건데 어떤 원? 지름이 어디가 되는? 지름이 뭐가 되는? 아이 새끼들 진짜. 지름이 이제 딱 뭐가 지름이야? 진짜 부끄럽다 진짜. 뭐가 지름이야? 뭐가? AB가 지름이 되는 원을 무조건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나타난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뭘로 생각하자? 원으로 생각하자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요 내용처럼 y-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y-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썼는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있대. 자, 내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자, x축, y축, 그리고 여기가 2. 마이너스 2로 가는 이런 원이 있어. 오케이? 자, 분명히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원 둘레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는 x, y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x, y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여기도 있고 어딘가에도 있을 수 있어. 어딘가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x, y를 했어. 오케이?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한 놈을 갖고 와가지고 y-x를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 라고 돼 있어. 그거 어떻게 찾을 거야? 너무나 많은데 이 위에 x, y가 너무나 많은데 그 너무나 많은 점들 중에서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 어떻게 찾을 거야? 너무 막연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저기다 써놨듯이 어떻게 하자? y-x를 k라고 둘 거야.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얘를 k라고 두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서 y는 뭐가 된다? x 더하기 k가 되고 이렇게 쓰고 놨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돼버렸어. 1차 함수.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새로운 직선. 그럼 이 직선과 이 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네들이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왜냐면 자, k가 y절편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k가 이쯤 어딘가 있으면은 기울기짜리 직선 그려. 그럼 이렇게 된대. 그치?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또 이런 점들이 이 점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x, y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얘가 안 만나잖아. 안 만나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린 분명히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뺀 게 얼마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만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렇게 만나는 점들. 이렇게 만나는 점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만났어? 그럼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K값을 찾아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야 되는구나. 그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그 만나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원과 직선이 만나야 되고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뭘 했어? 얘를 연립을 한 거야. 오케이? 연립을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서 즉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y값의 범위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아직은 y값의 범위만 찾았고 k값의 범위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얘를 연립해가지고 k값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물론 정확히 구하는 방법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뒤에 가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 있고 이 원 위에 어떤 점 x, y가 있는데 자 나는 y-x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해 라고 하는 문제 나오면은 그 막연하게 두지 말고 얘를 뭐라고 두자? k라고 두고 넘겨주면은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직선과 원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런 방법 좀 기억해 줘.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내가 얘기했던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원이 있고 자 원이 있고 원에서 직선이 만나. 오케이? 자, 직선이 만나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잡아줬을 때 자, 이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이 길이. 이 길이를 우리는 현이라고 불러주잖아. 그치? 요것을 우리가 현이다로 불러주는데 이 현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긴 한데 자, 만약에 이 현이 어떻게 되냐면 x축하고 만나고 있어. x축하고. 오케이? 이렇게 x축하고 만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있고 두 근의 절대값 알파-베타를 마이너스 구하는 공식이 있지. 이미 우리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배워서 알고 있지? 이미 알고 있는 걸 써먹자라고 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걸.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써먹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뭐라 써볼까?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자, 요 정도로 한번 써볼게. 요 정도로 쓰면은 되겠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자, 거리가 뭐야? 라고 많이 물어봤어, 문제에서.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줄 거냐? 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마 너네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표준형으로 고쳐봐야지? 라고 하는 거고, 표준형으로 고쳐보려면 완전제곱식 필요하니까, x-2의 완전제곱식 더하기 y-9의 y-3의 완전제곱식이 필요하고, 그치? 그런 다음에 얘 끌고 와서 1이 필요했는데, 자, 여기다 뭘 더했어? 얘 때문에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13을 더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13을 더 더해줄 수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14가 되면서 중심의 좌표가 자 2,3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가 되는 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래.
그치? 그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녀석이 여기 중심이 2,3이야 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3이 되다 보니까 루트 14는 더 크잖아, 3보다. 그치? 그럼 한 이 정도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그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하대. 오케이? 그러면 자,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피타고라 정의를 쓰기로 했으니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는 3이고,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라서 자, 피타고라 정의를 쓰면 얘가 얼마냐?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게 되는, 이거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루트 5가 되는 루트 5.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2 루트 5가 돼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자, 이렇게 가볼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를 우리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뭐라고 그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x좌표를 뭐라고 그래? x절편이라고 얘기해 주지. x절편. 그치? x절편은 어떻게 찾을 거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오케이? y에다 0을 대입시켜 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것이고,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알파랑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치? 나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주니까 20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은 계산해주게 되면 2 루트 5가 만들어지고,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찾았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서 찾을 수가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x절편, y절편을 이용해 주는 것이고, 2차 방정식이 x절편, y절편인 거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본다면 문제를 내가 여기 지울게. 자, 또다시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나 더 볼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를 써볼까?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2y 마이너스 k가 0인데, 자, 이것이 x축에 y축에 접할 때, 자, 이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y축에 접할 거야. 그럼 그때 k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 나오면은 너네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안 해뒀다. 오케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뒀다. 그러면 분명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은 y축에 접해? 자,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보니까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k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어. 그치? 뭐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y축이 있을 것이고, 중심의 좌표가 2,-1인 거니까, 자, 2,-1이면은 이쯤에 2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서 y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럼 y축에 접하려면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이 2가 될 테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4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k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쓰는 게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 식이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겠지. 그치? 그런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가보면 얘가 y축에 접해.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y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y절편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지. 접하는데 어떻게 y절편이 두 개야? 이 떼끼야. y절편이 한 개란 얘기잖아.
그치? 그 y절편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x에다 뭘 대입시켜주고 0을 대입시켜줘.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시켜주게 되면 0과 0이 들어가서 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데, 자, 분명히 y절편이 한 개란 얘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란 얘기고? 완전 제곱식. 그럼 k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따져주는 것보단 훨씬 간단하잖아. 그럼 공부를 해두면 좋겠지? 공부 안 해두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